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도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사 정리는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재기 알고리즘의 점화식을 구하면 그 식으로부터 바로 기계적으로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재기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카라시바 알고리즘, 합병 알고리즘을 살펴봤고 2장의 대부분의 알고리즘도 다 재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3장에서도 여러 가지 재기 알고리즘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중 1장에서 합병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실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때 재기 트리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기 알고리즘은 재기 트리를 이용하여 분석을 할 수 있지만 2장처럼 각 재기 호출에서 하는 일이 O1이면 재기 트리의 노드 수를 분석하여 시간 복잡도를 알아낼 수 있지만 각 노드에서 하는 일이 상수 시간이 아니면 그것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사 정리입니다. 도사 정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알려주는, 계산하게 해주는 블랙박스 툴입니다. 즉, 합병 정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합병 정렬은 왼쪽 절반을 정렬하고 오른쪽 절반을 정렬한 다음에 두 정렬된 반들을 결합해서 최종 정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점화식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나열된 것처럼 이 합병 알고리즘의 시간 비용은 두 개로 절반으로 자른 거를 정렬한 다음에 결합하였기 때문에 2분의 n 크기의 t가 두 번 실행이 되고 정렬할 때 on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얘와 같거나 작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준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재기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것의 표준 점화식을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 표준 점화식의 꼴이 요 형태인데 여기서 A, B, D 값을 이렇게 추려내게 되겠습니다. 합병 정렬은 A가 2고 B가 2고 D가 1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사 정리에 대입하면은 도사 정리는 이런 형태의 그 점화식을 갖춘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n) log n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재기 알고리즘의 점화식으로부터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표준 점화식만 가능합니다. 즉, 요 형태의 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A, B, D는 상수여야 됩니다. n과 독립적인 상수여야 돼요. 만약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표준 점화식이 아닙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tn을 2분의 n의 t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합병 정렬이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겠죠. n,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요거는 요 꼴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크기의 그 재기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재기 알고리즘은 요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도사 정리를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6가지 예제를 통해서 점화식을 구하고 그 점화식으로부터 어떻게 그 점화식이 주어지면 그것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는 블랙박스 형태로 이 안에서 왜 요게 주어졌을 때 이게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런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수 있지만 요 동작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사 정리의 증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도사 정리가 이런 원리로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재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의 특성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카라슈바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카라슈바 알고리즘은 기존 초등학교 곱셈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정수 곱셈의 시간 복잡도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정수 곱셈 알고리즘의 점화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점화식을 도사 정리에 대입해서 카라슈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n자릿수 초등학교 곱셈 알고리즘은 n제곱이었습니다. n자릿수 두 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곱셈 알고리즘의 그 시간 복잡도는 n제곱입니다. 그거를 분할 정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n자리를 두 개의 이분제 n자리로 나눈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n 곱하기 n을 n자릿수 두 수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비용이 4개의 이분제 n자리가 소요가 되고 요 AC, AD, BC, BD를 계산하는 4개의 이분제 n자릿수의 곱셈이 필요하고 덧셈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0을 추가하는 시프트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덧셈하는 비용과 시프트하는 비용은 n자릿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on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이 알고리즘, 즉 카라슈바 이전에 이렇게 분할 정복하는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분제 n자리에 4개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 밖으로 필요한 덧셈들 그리고 시프트는 on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tn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점화식을 세울 때에도 베이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표준 점화식에서 베이스 케이스는 항상 상수 비용이 돼야 됩니다. 즉 n이 일정한 크기 이하로 내려가면은 상수 비용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릿수 2개를 곱하는 것은 한 번에 곱셈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T1은 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표준 점화식에서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D인데, 이 A는 뭘 말하냐면은 제기 호출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멀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은 이 안에서 멀트가 4번 호출이 되겠죠. 근데 어떤 크기냐면 요 크기와 고려했을 때 2분의 n 크기가 4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B는, 여기 있는 E는 소문제의 크기입니다. 문제 크기가 어떤 속도로 줄어드냐는 걸 나타내고 있죠. 2분의 n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로그 n 단위로, 그러니까 로그 n번 이 제기 호출이 일어나면은 t1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d는 제기 호출 밖에서 일어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전체적인 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라슈바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와 카라슈바의 요 점화식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카라슈바는 AC, BD는 똑같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요걸 계산하는데, 요렇게 여기선 계산하지 않고 요거를 계산하게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은 2분의 n 크기의 수의 곱셈이 3번 필요하게 되겠고, 나머지들은 덧셈, 똑같은 덧셈이 필요하고, 덧셈, 뺄셈이 필요합니다. 시프트 필요하고.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에 2분의 n 플러스 5n이었고, 이렇게 되면 2분의 nt 플러스 5n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5n은 얘보다는 비용이 더 높지만 선형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점근적인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요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얘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카라슈바는 합병 정렬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더 좋고 얘보다는 얘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카라슈바는 n로그 n보다는 큰데 이제 n제곱보다는 뭔가 좋을 테고요. 그럼 얘와 얘의 위치가 요 사이에 어디에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라슈바 알고리즘과 일반적인 분할 정복, 곱셈에 대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점화식을 우리가 구해봤는데요. 그 점화식을 이제 도사 정리에 적용해서 실제 그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어떤 제기 알고리즘이 있을 때, 제기 호출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것의 점화식이 여기서 제시되는 표준 점화식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그 표준 점화식에서 A, B, D 값을 이용해서 도사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점화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저 사례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 기저 사례, 특정한 크기가 이하가 되면, n이 일정한 크기 이하가 되면, 필요한 시간, 복잡도가 상수 비용이어야 돼요. 상수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A, B, D가 중요해요. 이 A, B, D는 모두 N과 독립적인 상수여야 된다. 좀 더 복잡하게 표현하는 어떤 인터넷 자료 보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이 형태를 이용해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A, B, D는 상수여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요 비용이 5원이면 이때 D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기호출의 입력의 크기가 항상 같아야 돼요.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AT, BN 더하기 CT, CN 이런 꼴로는 되어 있으면 이거는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없다. 즉 일정한 크기로 나눠져서 제기호출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나중에 우리가 다음 노트에서 배우게 되는 퀵 정렬, 빠른 정렬은 이 분할 정복을 하는데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퀵 정렬은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점화식을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고 이 알고리즘의 표준 점화식을 구했더니 그 점화식이 표준 점화식 형태예요. 그러면 거기서 A, B, D를 값을 추출한 다음에 얘를 이제 도사 정리에 적용하면 됩니다. 도사 정리는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A 이퀄 A와 B, D를 이용해 가지고 A와 B의 D승을 비교해 보게 되겠습니다. 둘이 같으면 시간 복잡도는 이 형태가 되겠고, A가 B의 D승보다 작으면은 TN은 ON의 D가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얘는 별로 시간 복잡도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케이스 2는. 여기가 좌우하는 거죠. 케이스 3은 A가 BD보다 큰 경우인데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의 로그 B A승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로그의 기저가 보통은 로그 2인 경우가 많은데 로그 1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기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n의 3승이 되는지 n의 2승이 되는지 n의 7승이 되는지 요 b 값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케이스 3에서는 이 로그의 기저가 베이스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왜 A와 BD를 비교하냐? 그리고 경우 2에서는 재개 비용은 무시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이 궁금증은 이제 이 노트의 후반부에 설명되는 도사 정리의 증명을 보면 또 증명을 학습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앞에 봤던 카라슈바를 포함해서 요 도사 정리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서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병 정렬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진 탐색을 살펴보겠습니다. 합병 정렬은 tn이 2t 2분의 n 더하기 5의 n입니다. 반씩 두 번 호출을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결과를 5n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A는 2고 B는 2고 D는 1입니다. 그럼 B의 D승은 2가 되기 때문에 B의 D승과 A가 같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1에 해당되게 되겠고 n이 1이니까 n 로그 n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분석했듯이 합병 정렬은 n 로그 n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 탐색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반개씩 이쪽으로 이렇게 반씩 쪼개서 한 번만 재기 호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2예요. 그리고 재기 밖에서 하는 일은 그 미들 값과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값을 비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D는 0이 됩니다. 그럼 B의 D승은 1이 되겠고 A는 1이니까 이 이진 탐색도 역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D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로그 n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틀리지 않다. 아, 도사 정리가 correct 하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살펴봤던 그 곱셈 알고리즘인데 그 네 번의 2분의 n 곱을 통해서 구하는 알고리즘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한 카라시바 알고리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재기 알고리즘은 tn이 4 2분의 n 플러스 5n이었어요. 그러면 d는 1이고 b는 2고 a는 4입니다. 그러면 b의 d승은 2인데 a보다는 작아요. a보다 작으면은 어떤 거예요? a가 b의 d승보다 크죠. 크면은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n 로그 b의 a가 돼요. 그러면은 n 로그 2의 4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2니까 n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드릴 때 네 번에 나눠지게 되면 초등학생 곱셈 알고리즘과 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라시바 알고리즘은 요 4가 3으로 바뀐 거죠.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B의 D승은 2고 A는 3입니다. 아까는 4였는데 여전히 A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카라시바도 그 도사 정리의 경우에는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아까는 2의 4였는데 2의 3이 돼요. 그러면 n의 1.59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n제곱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n 로그 n보다도 얘가 더 느리고요. 그런데 얘보다는 빠르죠. 이 정도의 개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시바 알고리즘의 그 시간 복잡도는 5의 n의 1.59승 정도, 1.6승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노트에서 살펴본 스트라이센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이센 알고리즘 이전에 이 스트라이센을 그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4개씩 나눠서 2분의 n으로 나눠서 곱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A는 8이 돼요. A가 8인 거를 수에서는 7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B의 D승은 4가 되겠고 A는 8,
또는 7이니까 스트레슨이나 이제 그 기본적인 분할 정복이나 마찬가지로 경우 3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8인 경우에는 n 로그 2의 8이니까 요건 3이죠. 그럼 n의 3승이 돼요. 즉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는 8번의 2분의 n 배열을 곱해가지고 n by n 배열 2개를 곱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n3승 알고리즘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 제기 호출을 하나라도 줄이게 되면 그만큼 더 개선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2.81승 정도 돼요. n의 3승보다는 조금 개선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경우 1인 거 있고 경우 3인 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경우 2에 해당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우 2에 해당되는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의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재들을 보면 경우 2에 대해서는 가상의 알고리즘을 가져다 놓고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두 개로 나누는데 얘가 n제곱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이 가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얘는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합병 정렬이 해당되는 거죠. 합병 정렬은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그 비재기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ON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ON이 아니라 N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합병하는 과정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역상이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쌍찾기의 경우도 요거는 동일하고 합병 정렬 마찬가지로 요것도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런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양 사이드로 나눠진 다음에 그 전수 조사를 하면 n제곱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를 뭔가 효율적으로 해서 ON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실제 전수조사하는 것과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따져보면 A는 2고 B는 2고 D는 2가 됩니다. 그러면 B의 D승은 4가 되겠고 A는 2니까 경우 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요구에 좌우돼서 N D승이니까 N제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나눠진 것을 개선하는 비용이 n제곱 이하여야지만 뭔가 어떤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n제곱이 되는 순간 두 개로 나눠봤자 별로 개선되는 게 알고리즘의 성능이 개선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기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것의 점화식을 구할 수 있고 그 점화식이 표준 점화식에 해당이 되면 도사 정리에 적용하여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사 정리는 이 표준 점화식에서 A, B, D 값을 사용합니다. A는 제기 호출의 수가 되겠고 B는 입력 크기의 축소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D는 비제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제기 호출 수는 제기 트리의 노드의 수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B는 제기 트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A가 3이면 이렇게 3개로 제기 호출이 이루어지고 각 여기서 다시 또 3개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는 이 트리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B가 2이면 로그 n 정도 내려가면은 트리가 단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B는 클수록 유리합니다. D도 마찬가지로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그 소요되는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비용이 효율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사 정리는 A와 B의 D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D승을 비교해서 이게 같은지 큰지 작은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답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도사 정리의 증명을 살펴보면서 도사 정리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질문의 답은 얻어야 하며 각 세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사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1장에 살펴본 합병 정렬의 복잡도 분석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기 트리, 이게 그 합병 정렬의 제기 트리 형태가 되는데 A가 2가 되기 때문에 이진 트리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총 레벨은 로그 n 플러스 1개 정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n 수준이다. 트리 높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기 트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레벨 0이고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되면 각 레벨에 있는 소 문제의 수는 A의 J승이 됩니다. 하나, 둘, 4개. 3이면 하나, 3, 9 이런 형태로 증가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따라서 각 레벨의 수인 문제수가 이렇게 정의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크면 클수록 각 레벨에 있는 노드 수는 많아지게 되겠고 노드 수가 많아지면은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B는 각 문제에서 처리하는 그 문제 크기의 축소율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레벨에서 처리하는 문제의 크기는 이 형태로 B의 J승분의 N 형태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합병 정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처럼 이런 식으로 각 EJ개의 그 노드가 있고 레벨마다 각 노드에서 요만큼 비용 ON이니까 요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곱하면 얘와 얘가 상쇄되기 때문에 각 레벨에서 필요한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합병 정렬에서는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다 n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전체가 O 로그 n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n 로그 n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A가 2고 B가 2고 ON일 때 이렇게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화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화시켜보면 이 각 레벨에서는 A, J개가
노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O의 N의 D승이죠. D승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요 N의 크기는 요만큼이 돼요. N의 B의 J승의 D승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실제 총 비용은 모든 레벨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보면 각 레벨에서 필요한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렇게 우리가 표준 점화식을 여기 O의 N D승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C의 N의 D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 값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이게 실제 N의 D승이어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얘보다는 얘가 느린 그런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당연히 우리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각 레벨에서 필요한 비용을 정리해 보면은 AJ에게 노드가 있고 각 노드에서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때 각 노드 N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 여기서 그 A의 J승인 것들을 묶어주게 되면 이 표현은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 도사 정리에서는 A와 B의 D승을 비교했었는데 드디어 이 A와 B D승이 우리 수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각 레벨에서 하는 것들을 모두 합하는 거니까 이들을 다 합하면 돼요. 근데 총 트리의 높이는 로그 B의 N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2면 로그 2의 N개 정도, 3이면 로그 3의 N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비율 A와 B, D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B, D가 크면 A보다 크면은 이게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다른 특성이 있고 거꾸로 A가 B, D승보다 크면 이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 특성들을 분석하게 되면 얘에 따라서 전체 비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사 정리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A와 B, D의 승이 같거나 크거나 뭐 이걸 통해서 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한번 이 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A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서 A는 소문제수의 증가율입니다.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 레벨에 있는 A가 4면 4개씩 이렇게 되는 거죠. 4개씩. 그래서 이 A는 소문제수 증가율, 영어로는 RSP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A는 나쁜 요소입니다.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A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반면에 B는 말씀드렸듯이 입력 크기의 축소율입니다. 여기서 다뤘던 N이 여기서는 뭐 B분제 N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B분제 2승의 N으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크기 축소율인데 실제 식으로 봤더니
B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B의 D승 형태로 전체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의 D승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적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A와 달리 B의 D승은 좋은 요소입니다. 도사 정리는 이 A와 B의 D승을 비교하여 시간 복잡도를 결정하는데 비교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것의 의미를 이제 살펴봅시다. 같으면 얘가 1이 되겠고 그것의 의미는 각 레벨에서 하는 일이 같다는 것입니다. 각 레벨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같다는 거예요. 합병 정렬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다 1이 되니까 로그 Bn의 Cn의 D승이 전체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RS보다 RWS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크면은, 이 밑에 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1보다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벨이 증가할수록 할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가장 루트에 있을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가장 크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전체 성능에 영향을 못 주고 얘에 의해서 좌우되는 형태가 됩니다. 루트 레벨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RSP가 RWS보다 크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여기서 하는 일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레벨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이 단말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이해가 됐다 그러면 도사 정리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수학적으로 얘를 풀이해 보면 돼요. 그 수학적으로 풀이해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가 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기 트리로 나타나게 되겠고 A와 B와 D승에 따라서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요게 비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요 두 개 A와 B, D승의 값에 따라서 이 토탈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그 수학을 살펴보면 처음에 첫 번째 경우가 요 두 개 값이 1인 경우, 같은 경우죠. 그럼 1이 되겠고, 그러면은 전체 비용은 요 값이 로그 1들이 로그 0부터 로그 bn이니까 n 플러스 1개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요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n의 d승의 로그 n 비용이 소요된다. 합병 정렬이죠. 합병 정렬은 2분의 n t 2 5 n이었어요. 그래서 d가 1이니까 n 로그 n이 됩니다. 여기가 2n이니까 n 로그 n이 돼요. 그래서 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우와 2와 3을 보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요 값이 이제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B, D승 A의 0승, 요거의 1승, 요거의 로그 B의 N승까지 다 합한 것을 C의 ND승에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고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테지만 등비 수열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R이 1보다 작으면 이 값은 대단히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고, 이 값은 상수가 돼요. 하지만 R이 1보다 크면은 이 값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R이 1보다 작은지 큰지, 즉 A의 BD승이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 1보다 작다는 것은 BD승이 A보다 크다는 거고, 1보다 크다는 것은 A가 BD승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으로는 BD승이 크면 루트 레벨에서 모든 게 좌우화되겠고, 얘가 크게 되면은 어디서 좌우화되냐면은 마지막 레벨에서의 비용이 전체 비용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면은 얘는 요것들의 합은 그냥 하나의 상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수로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n의 d승, 즉 그 루트 레벨에서 한 n의 d승 비용이 전체 비용을 좌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1이 되면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이것들을 쭉 전개해 보면 결국은 이 비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보신 것처럼 RK승, 요거는 C'이라고 보면 요게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R의 K승.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고, 요 값들은 이제 요렇게 요 전체는 요렇게 수식을 바꿀 수 있고, 얘는 얘와 같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요 경우에는 단말 레벨, 그러니까 단말이 뭐 막 증가를 하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단말들이 많겠죠. 이 단말들의 비용이 에서 이루어진 비용이 전체 비용을 좌우하는 형태가 된다. 이걸로 도사 정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